이제 군수열이랑 이제 몇 급수 이렇게 두 개만 이제 더 설명하면 돼. 그다음에 어 분수열 몇 급수 이렇게 딱 두 개만 더 설명하고 개차 수열이라고 하는 건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할게요. 일단은 개차 수열까지 같이 할까 그냥? 어쨌든 한번 봅시다. 정수로 이루어진 군수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군수열이라고 하는 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군을 나누는 거야. 그냥 내 맘대로.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의 상황이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1, 3, 1, 5, 3, 1, 7, 5, 3, 1 이런 식으로 막 지금 수열이 배치돼 있어. 그럼 이게 규칙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규칙이 보이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여기는 얘를 이렇게 뚝뚝 끊어서 이렇게 뚝뚝 끊어서 뚝뚝 끊어서 뚝뚝 끊어서 이런 식으로 내가 관찰을 하게 된다면 첫 번째, 여기는 얘를 첫 번째 군, 얘를 두 번째 군, 얘를 세 번째 군, 여기는 얘를 네 번째 군,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 그랬을 때 첫 번째 군, 두 번째 군, 세 번째 군, 네 번째 군 이런 것들도 규칙을 가지고 있고 그 군 안에서도 규칙을 발견하기 쉽잖아, 그죠? 이렇게 군을 나눠서 이렇게 딱 몇 개로 딱 이렇게 쪼개가지고 생각하는 걸 군수열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군수열로 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 전체적인 백항을 구해주세요라고 한다면 난 여기서 군이라고 하는 요 녀석의 특징을 빠르게 파악을 해서 여기는 이 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전체에 대한 정보를 전체에 대한 정보로 뭐 한다? 환산을 해준다. 이제 이런 느낌. 아니면 전체의 상황을 군의 정보로 환산을 해준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파악하는 그런 느낌이 군수열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여기서 얘가 100번째 항이 궁금하대. 그럼 나는 군의 특징 중에서 뭐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주면 좋겠어? 한 군에 몇 개의 항이 들어있는지. 지금은 1군은 1개, 2군은 2개 들어있으니까 여기는 얘는 N군이라고 했을 때 그 N군은 총 몇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어? N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런 생각을 먼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100번째 항이 궁금하다면 여기는 요 녀석이 몇 군의 몇 번째 항인지를 구해서 얘를 통해서 그 군의 몇 번째 항인지를 구해서 얘의 특징을 통해서 여기는 얘 항이 몇인지를 밝혀낸다 이런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몇 번째 군의 몇 번째 항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일단은 1군의 항의 개수 1개, 2군의 항의 개수 2개 이런 식으로 가서 N군의 항의 개수가 N개 있었어 라고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N 플러스 1번째 군에서 몇 번째 항인지를 찾고 싶은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거야. 그러면 여기는 얘는 일단 2분의 n에 n 더하기 1이 될 게 분명하잖아. 여기는 얘가 일단 100보다는 어때야 되겠어? 작아야 되겠죠. 100보다 작은 최대의 정수값을 자연수값을 구해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은데 넘어가서 n제곱 더하기 n에다 n 더하기 1 이렇게 된 애가 200보다 작아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준다면 여기서 뭐가 되겠어요? n값은 어느 정도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보통 우리가 14의 제곱이 196인가요? 14의 제곱 196, 13의 제곱 163이죠. 아니 뭐 169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14의 제곱보다는 좀 더 커도 되지만 그죠? 13의 제곱보다는 완전히 커야 되고 15의 제곱보다는 작아야 되죠. 그러니까 대충 한번 잡아보는 거야. n 값을 몇이라고 잡아볼까? 14라고 한번 잡아보자. 그럼 얘는 2분의 14에다가 15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약분해주면 얼마예요? 105죠. 그럼 100을 넘어가 버리네, 그지? 이건 안 될 것 같고 n이 13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요거는 2분의 13에다가 14가 되니까 7 해서 얼마가 돼? 91이 되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n군, 그러니까 얘는 몇 군까지? 13군까지 이렇게 다 더하면 여기까지가 전체 91개의 항이니까 전체 100번째 항은 얘는 14군의 몇 번째 항이다. 9번째 항이군요.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14군의 9번째 항을 구하러 가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다시 14군은 어디서부터 시작하겠어? 일단 시작은 여기는 얘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 그죠? 여기 있는 얘는 앞에 있는 얘네들 군의 특징을 봤을 때 앞에 있는 얘네들 숫자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N군의 제일 앞에 있는 항은
2n-1이 될 게 분명하죠. 그지? 거기에 14번째 군이었으니까 14 넣으면 28, 27인가요? 27이 첫 번째 항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 여기서 2씩 작아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겠네. 그러니까 27에다가 2를 몇 번 빼면 되겠어? 2를 8번 빼면 되겠다. 그러면은 여기에 9번째 항이 되겠군요. 이런 식으로 그 규칙을 파악해서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주는 거야. 얘가 16이었으니까 답은 11이 되겠지? 이런 느낌. 알겠죠? 그러니까 틀 자체를 내가 군으로서 뭔가 해석을 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군수열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군마다 각각 특징들이 다 있을 거고 그 특징을 정확하게 내가 하나씩 파악을 해서 그걸 가지고 토대로 내가 그 규칙들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 이런 느낌. 그래서 되게 어려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되게 쉬울 수도 있어요. 이건 어때요? 그냥 N군은 그냥 이렇게 N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몇 번째 12가 마지막으로 나오는 항은 몇 번째 항인가요? 라고 묻고 있으니까 얘는 12군의 마지막 항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얘는 1부터 12까지 다 더해버린 게 답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죠? 이런 이제 군수열에 대한 성질을 파악하기 쉬우니까 괜찮았던 것 같고. 괜찮니? 이런 건 어때? 한번 풀어볼까 직접?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더 가보자.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꽤 어렵습니다. 분수열이 근데 사실 교육 과정에서 안 나오는 느낌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 말하기 나름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흐름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 어쨌든 지금 나는 규칙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수열이라고 하는 건 규칙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먼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지금 전체의 상황을 몇 개의 군으로 쪼개가지고 전체의 상황과 이 군의 상황, 여기는 요 두 개 뭘 해주는 거야? 상황을 계속 해석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얘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얘를 얘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왔다 갔다 정보 교환이 자유롭게 돼야 돼. 그래서 얘의 정보랑 얘의 정보의 교환을 막 해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일단 요 군의 정체를 먼저 밝혀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는 요 군의 정체를 찬찬히 다시 한번 밝혀보는 거야. 그럼 다시 봐봐. 여기는 요렇게 군을 짤 수 있을 것 같아. 일단은 여기서 N군이라고 하는 요 녀석의 성질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일단 첫 번째 얘는 항수가 몇 개가 된다? 항수가 정확하게 N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얘 첫째 항은 뭐가 될 거야? 첫째 항이라고 하는 거는 2n-1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는 얘 군의 공차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얘는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 공차는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뭐 필요에 따라서 마지막에 내가 마지막 항이 궁금했어 라고 생각하면 그 마지막 항은 전부 다 뭐가 됩니다? 1이 됩니다. 등등등의 요 N군의 성질들을 내가 먼저 이렇게 먼저 파악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리고 전체 상황과 여기는 얘의 정보를 이제 환산을 해줄 거잖아. 그지?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전체를 기준으로 100항을 찾고 싶은 거야. 100항을 찾고 싶어. 그럼 일단 N군을 기준으로 해서 항수에 대한 요 이야기랑 요렇게 연결고리가 이어지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 요런 애들의 정보를 가지고 이제 요렇게 얘에 대한 정보를 요런 식으로 환산하는 느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이 정보, 항의 수의 정보, 이게 N군의 항수 요 정보를 가지고 일단 뭐 할 거냐면 여기는 100항이라고 하는 게 몇 번째 군의 몇 번째 항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냥 여기 1군이 있었고 그다음에 2군이 있었고 3군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에 이렇게 N군이 있었어.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N군이었어요. 여긴 얘가 요렇게가 이제 N 플러스 1군이었다라고 요렇게 생각을 했을 때 오케이? 지금 요 100번째 항이 한 여기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을 거야. 여긴 얘가 이제 100번째 항이 되는 거야. 이제 요렇게 내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얘는 항의 개수가 1개가 있고 얘는 2개가 있고 얘는 3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가서 N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더하기 여기는 얘가 몇 번째 항인지 여기는 요 N 플러스 1군 내에서 몇 번째 항인지까지 계산한 결과가 100이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고 그래서 요걸 다 계산한 결과가 100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때 N 값으로서 아까 몇 나왔었죠? 13이 나왔었나요? 13까지 하면은 요 13군까지 여기 얘가 13군까지 여기 얘가 14군이 되겠죠. 그러면 14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까지 전체 항의 개수가 91개가 나온 거를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여기는 요 100번째 항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 9번째 떨어져 있는 항이겠군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녀석은 일단 14군의 9항이 되겠군요. 라는 이런 판단을 여기는 얘를 가지고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소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얘기는 뭐가 되겠어? 14군의 9항이 그럼 뭔지를 찾아내면 되는 거잖아. 첫째 항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14군의 첫째 항은 27이 될 게 분명하고요. 공차는 마이너스 2라고 했어. 그 다음에 9번째 항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27에서 마이너스 2를 8번 더한 결과가 될 거야. 그래서 여기는 얘는 11이 될 거야.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흐름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막 정보들을 환산해 가면서 내가 원하는 그런 값을 구해내는 거야 라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기는 얘는 어떤 느낌일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군수열이래 이게. 근데 사실 이건 군수열이라고 할 수 없잖아. 얘는 전체 정보가 오히려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더 편한데 얘를 억지로 군으로 나눠놨나 봐 이번에는. 그래서 전체에서 그럼 500이라고 하는 건 전체 500번째 항이겠죠? 거기는 걔가 몇 군의 몇 번째 항인지를 구해주세요라는 여기서 했던 요 작업만 한번 해주세요라는 그런 문제구나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얘는 어때? 군 자체가 1, 3, 5, 7, 9 이런 식으로 항의 개수가 더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첫째 항은 계속 1이었고 계속 1씩 올라가다가 가운데에서 다시 꺾여서 내려와서 다시 1로 도착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수열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얘 100번째 항까지의 총합이 궁금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이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자, 일단은 얘는 지금 n군, 그러니까 n군의 성질을 생각한다면 항수는 몇 개? 2n 마이너스 1개, 그지? 그 다음에 얘는 첫째 항부터 쭉 올라갔다가 마지막 항으로 다시 쭉 내려와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구조구나. 이게 1이었고 이게 1이었고 여기는 이 녀석이 n이 되겠구나. 이렇게 돼 있는 구조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그랬을 때 일단 100번째 항이라고 했어. 첫째 항부터 100항까지 합이 궁금한 상황이었는데 100항이라고 하는 것은 몇 군의 몇 번째 항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얘는 10군의 10번째 항이겠죠. 아니죠. 10군의 마지막 항이겠죠. 그렇지 않니? 왜냐면 여기는 얘잖아. 그러니까 홀수의 합은 n제곱이잖아. 맞아요? 다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1을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는 얘는 n제곱으로 나오죠. 이것도 하나 외워놓으면 좋아요. 홀수들의 합입니다 라고 해서 외워놓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얘는 항수가 지금 2n-1개씩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n번째 항까지 싹 다 더한다. 항수만 계산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n제곱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n제곱계가 지금 100입니다 라는 뜻이 될 테니까 n값은 10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일 때, 그러니까 얘가 10일 때 모든 항을 다 더해주세요. 그러니까 얘는 1군이 있고 2군이 있고 3군이 있고 4군이 있고 이런 식으로 10군이 있어. 여기는 얘가 100번째 항이 된다는 소리잖아 지금. 그랬을 때 얘를 더하고 얘를 더하고 얘를 더하고 얘를 더하고 얘를 더한 것들을 다 더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더할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총 n군 자체의 합을 먼저 구해. 여기는 얘의 합을 먼저 구합니다. 오케이? 그럼 n군의 합이라는 건 1부터 n까지 쭉 다 더한 거랑 1부터 n-1까지 더한 거의 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2분의 n에 n 더하기 1에다가 2분의 n에 n-1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2분의 n으로 묶어줬더니 얘랑 얘랑 더하면 뭐가 되니까 2n이 되니 그러니까 얘는 n제곱이 되겠네. 그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n군의 합은 뭐가 됐어? n제곱이 됐어. 그럼 여기는 얘의 합은 1의 제곱이 될 거고 얘의 제곱은 2의 제곱이 될 거고 얘의 합은 3의 제곱이 될 거고 4의 제곱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10의 제곱까지 이렇게 다 더하면 답이겠구나. 6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21 해준 거니까 뭐가 됩니다? 385가 되나요? 이거 뭐라고 쓴 거야? 385가 되나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 구조를 정확하게 딱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기는 몇 번째 항까지의 합이 나는 궁금한 거고 그 다음에 몇 군의 몇 번째 항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얘네들 다 더해달라는데 모든 항들을 다 더해달라고 하는데 그분께를 어떻게 할까? 군으로 이왕 나눈 김에 그 각 군의 합의 값들을 다 미리 계산을 해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됐어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를 가지고 그럼 1군의 합, 2군의 합, 3군의 합해서 10군의 합까지 다 더하면 답이 되겠구나 라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푼다. 그러니까 항의 전체 정보랑 그 군의 정보를 계속 이렇게 환산하는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면 된다가 이 군수열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 그러니까 어렵다면 되게 어렵고요. 그다음에 쉽다면 되게 쉬운데 규칙이 쉽게 나오면 진짜 쉽고 그다음에 규칙이 어렵게 나오면 되게 어렵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줬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는 군으로 나누고 싶어라고 한다면 누가 봐도 이렇게 나눌 거 아니니. 그렇죠? 그다음에 1군의 특징. 분모가 1이야. 2군의 특징. 분모가 2야. 항의 개수 2개입니다. 그럼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누가 봐도 그냥 14군의 8항이 됩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3군까지 총 항의 개수를 다 더하면 2분의 13 곱하기 14가 될 게 분명하고 거기다 8번째 항이라고 했으니까 8개를 더 더해주면은 이 녀석이 내가 원하는 전체 항의 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지. 어때요? 이건 또 되게 쉽죠. 그러니까 규칙이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서 걔가 되게 쉬울 수도 있고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딱 봤을 때 똑같이 이렇게 나눌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나눌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얘는 규칙을 어떻게 잡으면 되겠어? n군의 규칙을 분모 분자의 합이 n 더하기 1이 되면 된다. 그지? 분모 분자의 합이 n 더하기 1이 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고 항의 개수는 총 n개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는 큰 것에서 작은 쪽으로, 얘는 작은 것에서 큰 쪽으로 이렇게 점점 가고 있는 규칙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전체를 기준으로 70번째 항이 몇 번째 군의 몇 번째 항인지를 조사할 수 있다면 그걸 가지고 이 군의 특징에 맞게 그 70번째 항을 찾아낸다. 그냥 이런 느낌. 다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어떤 식으로 나와도 다 비슷합니다. 얘도 딱 봤을 때 당연히 이렇게 쪼개는 게 맞을 거고 얘는 그럼 13군의 몇 번째 항이겠어? 14, 13, 12, 11 네 번째 항이겠네. 그죠? 얘는 여기서 아니죠. 세 번째 항이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왜냐면 여기서 얘는 3보다 하나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작아지고 4보다 하나 작은 것부터 작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13, 12, 11 이렇게 세 번째 항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13군의 11, 세 번째 항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전체 몇 번째 항인지 이런 식으로 환산해서 구해준다. 이런 느낌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패턴, 그런 패턴만 몇 가지 기억하고 있으면 뭐 크게 어렵다라는 느낌은 안 들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규칙들을 찾으려고 노력해주면 될 것 같고 14번 유형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하기로 하고요. 15번 유형으로 먼저 넘어가서 생각을 해보자. 여기에도 마찬가지야.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연수를 배열한데 어떻게 배열한다는 거야? 1, 1, 1, 1, 1 이렇게 배열하고 1, 2, 3, 4 이렇게 그다음에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때? 공차가 1이고 얘는 공차가 2이고 얘는 공차가 3이고 얘는 공차가 4가 되겠네.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50번째 줄과 왼쪽에서 다시 위에서 50번째 줄과 위에서 50번째 줄과 왼쪽에서 30번째 줄이 만나는 곳에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얘는 뭐 군수열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왜 군수열이라고 했을까? 규칙을 그냥 찾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50번째까지 내려왔어. 그럼 얘 공차가 몇이 되겠어? 50이 되겠죠. 그렇죠? 첫 번째 공차가 1, 두 번째 공차가 2 이렇게 되니까 50번째 공차는 당연히 50이 될 거야 라고 판단해 줄 수 있을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번째라고 했으니까 공차를 몇 번 더했겠어? 29번 더했겠죠? 답입니다. 어때요? 그런 규칙만. 그러니까 수열은 결국 뭐다? 규칙이다. 이게 무슨 일반항 세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지? 그냥 일반항을 세워놓으면 어때? 편한 거지. 그지? 근데 굳이 일반항 세울 필요 없는데 굳이 그런 거 세워가면서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됐나요? 마찬가지죠. 얘는 그냥 군수열로 접근해도 괜찮겠네. 그죠? 1군, 2군, 3군, 4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결국 뭘 구해주세요? 9군의 네 번째 항을 구해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죠? 그럼 얘는 전체랑 아예 환산할 필요조차 없잖아. 그지? 그 군의 특징만 파악하면 끝나는 거야. 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2씩, 그다음 6 커지고 그 다음에 아니요 4 커지고 6 커지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네. 이거는 개차 수열을 또 알아야 풀 수 있겠네.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좀 불편하긴 하네요. 오케이? 아니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 전체가 그냥 이렇게 전체가 그냥 뭐니까? 등차 수열이니까. 그렇죠? 전체 중에서 몇 번째 항인지를 대신 구해가지고 그걸로 구해도 괜찮겠다. 이해되니?
그래서 얘는 몇 군에 9군의 네 번째 항이 전체에서 몇 번째 항이 되는지를 구해서 전체적으로 바라봐서 구해도 괜찮겠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다 비슷한 느낌들입니다. 그런 것들 열심히 구해주면 된다. 됐죠? 그럼 잠깐 쉬었다가 우리 요거 해보자. 이거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몇급수라고. 몇급수. 이름 되게 특이하지? 몇급수라는 녀석입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그래. 몇급수. 몇급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요거의 이름은 이게 왜 붙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름이 이렇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 무슨 뭐라고 하더라. 그늘 몇자라고 하던가. 아무튼 몰라. 그 무슨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름이 이렇게 붙었대. 급수라고 하는 거는 수열의 합을 의미하는 거고, 원래 이제 무한 수열의 합을 의미하는 게 급수인데 여기서는 그냥 수열의 합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얘는 등차 수열 곱하기 등비 수열로 주어져 있는 그 녀석들의 합을 가지고 우리가 몇 급수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러니까 저런 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 항상 우리가 여기 땡땡땡이지.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그런 능력이 되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등차 수열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 이걸 뒤집어 가지고 탁탁탁 더해서 만들었고, 등비 수열할 때는 r을 곱해 가지고 한 칸 이렇게 해 가지고 싹 다 지워 버렸고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얘 해결 전략은 등비 수열의 해결 전략과 굉장히 되게 유사합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그러니까 저거 가지고 그냥 그대로 예를 들어보자. s가 지금 1 더하기 2x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가서 nx에 n-1 제곱 이렇게 돼 있잖아. 가만히 구조를 보면은 여기 1, 2, 3, 4 이렇게 가는 얘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등차 수열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1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1, 그 다음에 x 제곱, x 세제곱, x의 n-1 제곱. 여기 얘는 등비 수열의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됐죠? 그랬을 때 이 녀석의 해결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거냐면 그냥 r을 곱해주세요.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해결 전략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좀 결과가 조금은 달라져. 이게 rs 이렇게 해버린 다음에 여기 한 칸 땡겨서 1 곱하기 1 해주고, 그 다음에 한 칸 또 땡겨서 2 곱하기 x 이렇게 해주고. 뭔 소리야? x를 곱해야지. 왜 그대로 쓰고 있어? 1 곱하기 x. 여기서는 이제 공비가 x였으니까 x를 곱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2 곱하기 x의 제곱, 그 다음에 3 곱하기 x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여기 있던 건 n-1에 x의 n-1 제곱이 될 거고 n 곱하기 x의 n 제곱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요 자체로 두 개를 마찬가지 빼버리는 거야. 그러면 1-x의 s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그냥 그대로 1이 될 거고요. 얘에서 얘를 빼버리면 x죠. 얘랑 얘 빼버리면 x의 제곱이죠. 얘랑 얘 빼버리면 x의 세제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요걸 빼버리면 여전히 x의 n-1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n 곱하기 x의 n 제곱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전체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째려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지. 어떤 규칙? 얘는 등 B라는 규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요만큼을 해결하면은 1-x분의 첫째 항은 1이고 1-x의 n제곱이 됩니다. 항의 개수 n개였으니까요. 빼기 n 곱하기 x의 n제곱 이렇게 된 결과가 얘가 1-x의 s였을 테니까 얘를 최종적으로 넘겨주기만 하면 답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는 1-x의 제곱 s랑 같은 걸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1-x를 한 번씩 더 곱해버리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의 답은 1-x의 제곱 s를 구해달라고 한 거니까 1-x의 n제곱에다가 n에다가 x의 n제곱에 1-x 이렇게 한번 곱해서 정리해 준 게 답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는 거예요. 핵심은 뭐야? 요거야, 요거. 그래서 한 칸씩 요렇게 밀려가지고 여기는 얘네들이 요렇게 뺐을 때 얘가 지금 봐봐. 얘가 등차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얘가 한 칸 이쪽을 밀려나면은 얘에서 얘 뺀 거는 공차. 얘도 공차. 얘도 공차. 얘도 공차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여기는 얘네들 사실은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공차의
공차로 묶이게 되면서 이렇게 규칙성을 갖는 거고 여기는 얘는 그 규칙성이랑 상관없을 수도 있겠죠. 그냥 얘로 묶어서 이만큼만 바라봤을 때 얘가 등비수열의 합으로서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 여기 앞에 이거 하나 뒤에 이거 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계산한다. 이게 몇 급수를 해결하는 해결 전략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89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흐름만 정확하게 딱 알게 되면은 그냥 계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 해봤을 때는 당연히 얘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냥 이런 느낌이잖아 그지? 근데 여기는 그러면 이거를 내가 S라고 생각하고 다 2를 곱해서 뺀 다음에 정리하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흐름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해결이 되는 거라서 그런 해결 전략 정도만 기억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꼼꼼하게 계산만 하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시그마 얘기는 완전히 다 끝이 났고요. 그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면은 뒤쪽에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는 얘는 선생님이 조금 미리 조금 당겨서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그래서 귀납적 정의 이런 이야기를 좀 간단히 해볼 건데 일단은 귀납법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귀납법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귀납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쉽게 말해서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할 거거든. 근데 이걸 먼저 설명하고 갈까? 그러니까 귀납법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어떤 느낌이냐면 좀 이렇게 자동화 시스템이야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귀납법이라고 하는 건 다음 시간에 이제 증명을 하겠지만 증명하는 방법을 하겠지만 얘는 간접 증명법으로서 어떤 식으로 돼 있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자연수에 대한 어떤 명제가 있었어. Pn이라는 명제가 있었어.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Pn이라는 명제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함을 뭐 하고 싶을 때 증명하고 싶을 때 일종의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게 이제 귀납법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잘 봐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자동화를 할 거냐면 여기다 내가 1 집어넣고 성립하는 거 보여주고 2 집어넣고 성립하는 거 보여주고 하면 너무나 귀찮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P, K를 가지고 P, K 더하기 1을 보여줘. 요것만 딱 보여줘.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랑 P1이 성립함을 보여줘. 그러니까 딱 요 두 가지만 내가 생각할 수 있으면 자동화 시스템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K번째가 성립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걸 가지고 K 플러스 1번째가 성립함을 보여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성립했을 때 얘도 성립한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기만 한다면 얘가 1이 성립하니까 2가 성립하고 2가 성립하니까 3이 성립하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 성립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귀납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싶은 거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예요. 귀납적 정의라는 걸 배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수열이라고 하는 거를 귀납적으로 정의를 할 건데 걔는 정의 방식이 그냥 이런 느낌이야. n 플러스 1번째 항을 내가 n번째 항에다가 어떤 여기에다가 어떤 조작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얘로부터 여기 있는 얘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긴 걸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n번째 항이 얼마인지 내가 알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뭐 여기다 뭘 더했어, 뭐 뺐어, 뭐 곱했어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항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정의만 있다면 나는 n번째 항을 통해서 n 플러스 1번째 항을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첫 번째 항만 알면은 첫 번째 항으로 두 번째 항을, 두 번째 항으로 세 번째 항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그런 구조가 수열의 귀납적 정의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n 플러스 1은요. an에다가 더하기 3이에요. 근데 a1이 1이었어요. 라고 이렇게 정의돼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선생님이 수열할 때 제일 처음에 등차 수열할 때 이게 등차 수열의 정의예요 라고 해서 말해줬던 그 녀석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실제로 얘 빼기 얘가 3으로 일정하니까 얘는 등차가 된다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된 걸 가지고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말을 하고요. 이렇게 정의된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점화식이라고 불러. 수열의 점화식. 요거를 수열의 점화식이라고. 그래서 저런 점화식을 봤을 때
저 점화실 가지고 내가 실제로 일반항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귀납적 정의로 주어져 있는 요걸 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핵심은 결국은 일반항을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일반항이 뭔가요? 요걸 구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교육 과정에서는 그냥 뭘 하고 있냐면 그냥 하나씩 하나씩 넣어가면서 노가다 떼어라. 노가다 떼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직접적으로 규칙 찾아서 일반항 구해라 라고 사실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알겠죠?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A1이 있고 이게 A2가 있어. 좀 뒤에다 쓸까? 여기 A1이 있고 A2가 있고 A3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여기 AN-1이 있고 여기 AN이 있어. 여기 AN 플러스 1이 있었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어떤 수열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근데 이 수열에서 내가 첫 번째 상황은 등차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에 대해서 여기는 어떤 규칙이라고? 정의가 뭐라고?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규칙이라고. 그렇죠? 이런 정의. 여기는 얘를 넘겨가지고 an 플러스 1 빼기 an도 마찬가지 식이죠. 똑같은 식이니까 저거 하나만 쓸 거야. 그럼 이 식에서 나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는 결국 얘에다가 더하기 d를 하면은 얘가 됩니다. 였잖아. 그래서 우리 등차 수열할 때도 잠깐 요거 소개를 했었었죠. 이런 식으로 가서 더하기 d, 더하기 d, 더하기 d, 더하기 d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요 식에다가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은 a1 더하기 d가 a2가 되니까 a1에다가 더하기 d 한 게 2가 됩니다. 여기다 저희 2를 집어넣으면 얘가 됩니다. 3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귀납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그때 우리가 했던 결과는 뭐였어? 요 녀석에다가 d를 몇 번 더해주면 n-1번 d를 더해주게 되면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AN이 궁금하다면 거긴 걔는 A 더하기 D 더하기 D 더하기 D 더하기 댕댕댕 가서 D 이렇게 더할 건데 여기는 이 D가 총 몇 개 있어? N-1개가 있어. 해서 여기는 얘가 A 더하기 N-1D가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여기는 요 녀석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했었죠. 기억나죠? 좋습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요걸로 해볼까? 두 번째는 등비수열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등비수열. 등비수열은 an 플러스 1을 뭘로? an에다 곱하기 r로 정의를 한 거였죠.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다가 곱하기 r 해서 정의된 거니까 1 넣으면 a1 곱하기 r, 2 넣으면 a2 곱하기 r 이런 식으로 가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된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항이 궁금하다면 첫 번째 항에다 이만큼을 다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로 나왔기 때문에 AN은 A에다가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R 계속 곱해서 곱하기 R이 됐으니까 A 곱하기 R의 N-1제곱이 될 수밖에 없었군요. 여전히 여기는 얘가 몇 개였으니까 N-1개였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죠? 예전에 했던 얘기 그대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러니까 얘가 일반항이 만들어진 방식이랑 얘가 일반항이 만들어진 방식은 사실상 어때? 완전히 똑같은 건데 얘는 더하기로 표현되어 있는 거고 얘는 곱하기로 표현되어 있는 거야. 그 두 개의 차이가 있는 거라서 최종적인 모습은 이렇게 바뀌어 있는 그거밖에 차이가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부터 하고 싶은 얘기가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는 뭐냐면 세 번째 거는 개차 수열이라는 거예요. 개차 수열. 개차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어떤 규칙이냐면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an에다가 더하기 어떤 n에 대한 식을 더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더하기 뭐 한 거야? fn을 한 거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 그럼 아까 있는 이 등차랑 여기는 얘의 차이를 본다면 얘의 차이는 뭐가 있어? 얘는 계속 똑같은 값을 계속 더했는데 얘는 n의 값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더하기 f1이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얘는 더하기 f2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얘는 더하기 f3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더하기 fn-1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내가 여전히 얘를 통해서 내가 n번째 항을 만들고 싶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얘에다가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를 해서 얘를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때 일반항은 좀 밑에다 써야겠네. an이라고 하는 거는 a1 더하기
F1 더하기 F2 더하기 댕댕댕댕 가서 Fn-1까지만 더하면 돼. 얘가 몇 개가 되는 거야? 여전히 n-1개가 되는 거야. 여전히 어때? 그 흐름이 완벽하게 똑같죠. 그죠? 근데 그 최종 결론이 얘는 A 더하기 뭐가 되는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라고 써도 괜찮은 거야. 이해됐죠?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알겠죠? 그냥 이거를 이렇게 쓰고 싶으니까 이렇게 쓴 거야. 이게 더 편하니까. 그냥 이런 느낌입니다. 괜찮죠? 이걸 좀 줄을 좀 맞추자. 오와열을 맞추자. 3번 개차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fn 이렇게 돼 있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4번으로 갑니다. 4번. 4번은 개 b 예요. 그러니까 얘는 등차 등비, 개차 개비야. 개차는 뭐야? 계속 바뀌어요. 여기는 이 녀석이 계속 바뀌어요. 개비도 뭐겠어? 계속 바뀌겠죠.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an 곱하기 fn 이런 형태를 띠고 있을 때 이걸 가지고 개비 수열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는 얘를 개차 수열이라고 불러요. 여기는 얘를 개비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원수열, 원수열의 개차, 원수열의 개비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공차잖아. 공차, 공비. 얘가 개차, 개비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리고 개비라고 하는 거는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 개차까지는 공식 용어인데 그냥 흐름이 너무 비슷해서 선생님이 그냥 개비라고 부르고 있는데 대부분의 선생님 다 개비라고 불러서 선생님도 그냥 안심하고 쓰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 얘는 나한테 어떤 규칙을 주고 있나요? 곱하기 f, n을 한 거야 라는 규칙을 주고 있는 거니까 1을 집어넣은 거니까 곱하기 f1을 한 거고 곱하기 f2를 한 거고 곱하기 f3을 한 거야. 여기 곱하기 fn-1을 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일반항이라고 하는 거는 첫째 항에다가 곱하기 f1, 곱하기 f2, 곱하기 f3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해가지고 곱하기 n-1까지 해준 이 결과가 될 거고 여기는 얘는 따로 내가 이렇게 기호화 시킬 수가 없겠네. 우리는 곱의 기호를 배운 적은 없으니까. 합을 여러 번 한 건 곱하기로, 곱하기를 여러 번 한 건 지수로, 합을 여러 번 한 거는 시그마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기호들을 다 배웠는데 얘는 배운 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얘는 이게 끝. 이렇게 나옵니다. 어차피 여기서 얘 관계만 정확하게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총 4개의 점화식,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점화식이라고 불리는 4가지가 있어요. 이 4가지는 이 흐름 자체를 정확하게 딱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봐봐. 이렇게 나한테 뭘 줬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나한테 귀납적 정의를 줬어. 라고 했을 때 그 귀납적 정의라고 최종 결론은 일반항을 구했네. 일반항을 구했네. 일반항을 구했네. 일반항을 구했네. 이렇게 일반항을 다 구한다. 이게 목적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4가지 수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생각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다음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하세요 라고 일단 저렇게 주어져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어떤 느낌이야? 얘가 지금 몇씩? 3씩 커지니까 n 플러스 1번째 항을 an에다가 3 더한 걸로 만들면 되고 첫 번째 항 정도만 이렇게 써주면 여기는 얘가 이제 신호탄이 돼서 1부터 이제 쫙 자동화 시스템이 된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마찬가지 이것도 다 똑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an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을 한 거예요. 첫 번째 항은 9가 되네요.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넘어가고요. 다음 이제 일반항을 구해주세요 라고 주어져 있어. 등차 등비는 이렇게 2가지 점화식이 더 있어요. 요거는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요거 2개를 딱 봐봐. 여기는 첫 번째 항이 3인데 얘에다가 마이너스 3을 한 게 다음 항이 된다니까 그냥 이 자체로 읽어버리면 아 얘는 항이 하나씩 커질 때마다 3씩 줄어들고 있겠구나. 얘는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이겠구나. 까지 해석이 끝났어. 첫째 항은 3이죠. 그럼 그거 바탕으로 그냥 뭐 하면 돼? 일반항을 세워주면 되는 거야. 3 플러스 n-1에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됐죠? 얘도 마찬가지.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 된다라는 걸 이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는 얘는 그냥 첫째 항이 3이구나, 공비가 2구나 그냥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다이렉트로 꽂아버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는 얘는 등차 중항의 가장 기본적인 식이고 얘는 등비 중항의 가장 기본적인 식이기 때문에
얘는 등차 중앙, 등비 중앙, 등차 수열이구나, 등비 수열이구나 판단이 끝났다면 공차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얘는 AN이 뭐가 되겠어? 얘는 3 더하기 N-1의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이렇게 세워주면 되고요. 여기는 얘는 등비 수열인데 공비가 2겠구나. 1 곱하기 2의 N-1 제곱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 등차 중앙, 등비 중앙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게 개차 수열인 거야. 이런 거. 잘 봐봐. AN에다 무슨 짓을 하고 있대? 4N이라고 하는 값을 더해서 다음 항을 만들고 있대. 그럼 여기는 얘가 뭐라고? 개차라고. 그럼 여기서 일반항을 구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첫째 항에다가 그 개차를 몇부터? 1부터 어디까지? n-1까지 더해버리면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거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기는 얘도 어때? AN은 얘 자체가 개차거든 지금. 얘랑 얘의 차이가 얘였으니까 개차거든. 첫째 항은 3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개차가 뭐였으니까 2k 플러스 1, 2였으니까 k는 1부터 어디까지? n-1까지 얘를 다 더해주면 된다로 만들 수 있는 거야. 이해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선생님이 개차 수열을 알아야 풀 수 있다라고 했던 거 있잖아. 그쪽으로 다시 한번 가보자. 아까 뭐였죠? 첫째 항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라고 했던 요 녀석. 그러니까 각 군의 n번째 항, 각 군의 첫 번째 항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얘 다시 1과 2와 4와 7과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이었어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는 여기서 차이가 1 차이 나고 차이가 2 차이 나고 차이가 3 차이 나기 때문에 그 개차라고 하는 녀석이 n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 있는 일반항인 AN을 구하려고 한다면 1에다가 1 더하기 2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를 해주면 됩니다. 가 되는 거였어. 이해되죠? 그러니까 아까 넘어갔던 게 그런 이야기였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이거 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였나? 그치, 이거였지. 여기는 얘도 2랑 4랑 8이랑 14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차이를 보니까 2 차이 나고 차이를 보니까 4 차이 나고 차이를 보니까 6 차이 나네. 그럼 개차는 뭐가 되겠네? 2K가 되겠네. 됐죠? 그래서 K는 1부터 어디까지? n-1까지. 2에다가 이렇게 더한 게 n행의 첫 번째 항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규칙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되게 편안하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쭉 다시 뒤로 가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자, 봐봐 이제 여기 AN에다 무슨 짓을 했는지 보면 항상 관찰의 대상은 AN이 있었을 텐데 걔에다가 무슨 짓을 해서 그 다음 항이 되고 있는지. 얘는 뭘 하고 있어? 얘에다가 얘를 곱해가지고 다음 항을 만들고 있어. 이게 무슨 뜻이겠어? 갭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AN이 궁금해라고 한다면 첫째 항인 2에다가 F1에다가 F2에다가 계속 곱해서 어디까지? 계속 곱해서 F n-1까지 곱한 게 n번째 항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2에다가 여기다 1 넣으면 2분의 1이죠. 2 넣으면 3분의 2가 되죠. 4분의 3이 될 거고요. 계속 가서 n-1 넣은 거니까 n분의 n-1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어때? 슥슥슥슥 다 지워지지. 결국에는 n분의 2가 되는구만.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 됐죠? 그럼 2번, 요건 어때? 얘도 마찬가지죠. 얘가 지금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AN에다가 얘를 곱한 게 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얘가 갭이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은 AN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항에다가 여기다 1 넣으면 2의 1제곱, 2 넣으면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해서 2의 n-1제곱까지 곱한 녀석을 구해주세요 라는 뜻이니까 여기는 얘는 2에다가 1 더하기 2 더하기 댕댕댕댕 n-1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2분의 n의 n-1이 되겠구만. 이렇게 일반항이 만들어진다. 어떤 규칙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린 등차랑 등비에서 벗어나서 개차랑 개비까지 여기는 얘네들의 관계를 보면서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규칙 가지고 이런 식으로 풀어야지 라는 그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해내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조그맣게 됐죠? 이게 뭐 배지도 않겠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점화식이라고 해서 그 점화식의 흐름들은
꼭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주는 거야. 이렇게 딱 an 플러스 2가 an 플러스 1이 됩니다. 라고 했으니까 아 얘는 등차 수열인데 공차가 2구나. 그럼 여기서 이 정보랑 이 정보 가지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으니까 걔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얘는 또 부분 분수로 쪼개버리면 이항 분리꼴이 될 게 분명해. 라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다 이어져서 가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탄탄하게 잡혀 있어야 뒤쪽이 편안하겠죠. 앞에 거 다 무너져 있으면 어때? 끔찍하죠. 이것도 빡센데, 그지? 이것도 빡센데 그것까지 생각하려면 너무 힘들어지는. 그럼 반대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 이런 거 이제 조화수열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오케이? 조화수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역수잖아. 역수잖아. 역수가 뭘 이루고 있어? 등차를 이루고 있어. 이런 거를 가지고 조화수열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를 그냥 내가 bn이라고 놔. 얘를 bn 플러스라고 놓을 수 있겠지. 그럼 여기는 얘가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bn이라는 수열은 첫 번째 항은 4분의 1일 거고 공차가 4분의 1이 될 거니까 얘는 4분의 n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됐죠? 근데 여기는 이 녀석은 an분의 1이었잖아요. 걔가 4분의 n이었으니 an은 뭐가 되겠어요? n분의 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됐죠?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는 요거 자체가 이렇게 이건 지금 치환한 느낌이잖아. 치환하지 말고 그냥 이 자체를 하나의 수열로 봐봐. an분의 1이라는 게 하나의 수열이었어 라고 생각해. 그럼 거기다 n 플러스 1 넣은 게 an 플러스 1분의 1이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거 자체를 그냥 하나로 보는 거야. 하나로. 이게 n번째 항이고 n 플러스 1번째 항이구나. 그러면 여기서 n번째 항인 요 녀석 an분의 1이라고 하는 요 녀석은 첫째 항이 4분의 1일 거고요. 왜 a분의 1이어야 하니까. 그 다음에 공차가 4분의 1이니까 4분의 n이 되겠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an은 뭐가 됩니다? n분의 4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치환하지 않아도 다이렉트로 이렇게 꽂아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시각도 같이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등차랑 등비 다 똑같은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구나. 등비 중항을 만족하고 있구나. 근데 여기는 얘가 그럼 의미하는 건 아래 10제곱이겠구나. 아래 10제곱이 4개가 있구나. 아래 10제곱이 4개니까 아래 10제곱은 3이 되겠구나. 그렇죠? 아래 10제곱이 4개, 4 아래 10제곱이 12니까 아래 10제곱은 3이 되겠구나. 그럼 여기는 아래 20제곱이구나. 그럼 얘는 9가 되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눈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자꾸 잡아가려고 노력하면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요거 무슨 수열? 개차 수열입니다. 그렇죠? 개차 수열.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개차가 되는 거야. 여기가 됐죠? 사실에서 4의 마이너스 3을 공비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차라고? 공차는 공통된 차라고 해서 다 똑같은 값일 때 공차라고 부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차를 나타내긴 하는데 걔가 다 똑같으니까 공차라고 부르는 거고 얘는 계속 바뀌니까 개차라고 부르는 건 아니겠지만 계속 바뀌니까 개차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개차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차이를 그냥 개차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그 개차로 만들어진 수열이라고 해서 개차 수열이라고 부르는 거. 어쨌든 얘가 개차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를 가지고 얘가 공차구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여기 얘를 그냥 개차구나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그냥 개차구나. 그럼 개차 수열의 일반항을 알고 있으니까 나는 원수열. 여기는 얘는 첫째 항이 마이너스 3일 거고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1까지 4k-3으로 계산한 이 결과가 an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구하는 게 이건이 얘였으니까 여기다 10을 집어넣으면 되겠지라는 착각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왠지 수열의 합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합을 구한 것 같은 느낌인데 사실 나는 그냥 an을 구한 것 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일반항인 an을 구해준 다음에 거기는 그 일반항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다시 계산을 해야 돼. 수열의 합은 또 따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만 생각할 수 있으면 된다. 알겠죠? 그럼 개차가 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어떻게 했어? 여기는 얘가 시그마로 들어갈 운명인데 이 녀석은 유리화시키면 또 이항 분리꼴이 되면서 촥 다 없어지면서 일반항이 나타나겠구나. 그런 흐름들이 이제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있나? 개차 수열 됐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 했듯이 개비수열이죠. 저기는 제가 개비입니다. 여기 이 녀석 개비 2. 얘는 그냥 어때? 그냥 AN은 그냥 얘는 그냥 뭐 없어. 그냥 뭐 식이 없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만드는 거야. 1분의 3에다가 2분의 4에다가 3분의 5에다가 4분의 6에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몇 가지 해달래? 지금 30까지 해달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29 집어넣은 것까지 그러니까 29분의 31 전 거는 28분의 30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근데 얘는 보니까 한 칸 걸러서 한 칸 걸러서 한 칸 걸러서 이렇게 지워지니까 요거 두 개 남은 거 보니까 요거 두 개 남았겠구나. 여기까지 다 없어지겠구나. 첫째 항은 1이었구나. 그러니까 얘는 2분의 30 곱하기 31이 되겠구나. 15 곱하기 31을 계산해주면 되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개차, 개비까지의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점화식 조금 건드렸어요. 조금 건드렸고 더 나가도 괜찮긴 한데 그러면 좀 과부하가 걸릴 수 있어. 오늘 어려운 것만 너무 많이 배워서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 뒤에 있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귀납법 얘기하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알겠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합시다.